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디스커버리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속보성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에서는 내부 자료를 공개 안 하려는 SEC와 무조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리플사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SEC가 주장하는 정부기관의 비밀 유지 보장 장치, 이 DPP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리플과 SEC의 본 소송이 이렇게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 속보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이 단체는 SEC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고위 임원들의 이해 충돌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지들 돈 벌기 위해서 자리를 이용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련 내부 자료가 없다라고 발뺌해오던 SEC가 윌리엄 힘먼 관련 자료 1000페이지 분량을 찾았다라고 2월 초에 밝혔는데, 이번에 이 100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 기록들을 인파월 오버사이트에 제출을 했습니다. SEC 내부 문건 공개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나름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페이지가 넘는 SEC 내부 이메일 기록들을 보면 뭔가 결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윌리엄 힘먼 당시 기업금융부 국장과 제이 클레이튼 당시 위원장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블랭크 처리된 것도 많고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대화 내용도 없어서 SEC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 좋게 바라보자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파월 오버사이트와 SEC의 다툼 양상에 대해서 새로 전해진 소식들 우선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1967년 제정된 민간이 정부기관의 정보 기록을 요청할 권리인 FOIA에 따라서 내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겁니다. 당시 이 단체는 윌리엄 힘먼이 SEC에 일하는 동안 전 직장이었던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였고, 힘먼은 SEC에서 일할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 선언을 하면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먼이 이더리움이 비증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전 직장에서 돈을 받고 그들의 수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퇴임 하루 전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뒤에 임기 말에 난데없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후 SEC를 떠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에 재취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SEC의 의사결정의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SEC 위원장과 기업금융부 국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일했다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XRP가 뭔가 특이해서 증권법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비증권이 됐고, 리플은 난데없이 증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후 SEC는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기록 자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지난 2월 초에 자료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려 1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찾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SEC가 인파월 오버사이트에 공개한 자료가 바로 이 1000페이지 분량의 내부 문서들입니다. 정확히는 1053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윌리엄 힘먼과 심슨 대처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들이고, 힘먼의 SEC 국장 임명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히 친밀한 어조로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량은 엄청나지만 과연 윌리엄 힌먼이나 제이 클레이튼이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는지를 입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리플 소송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내지는 결정적인 내용을 지우고 공개를 했을 테니까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100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 기록 자체에는 소송의 결정타로 작용할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파월 오버사이트 역시 다소 짜증이 났는지 지금의 상황을 포매팅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SEC는 현재 리플과의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사실상 발악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힌먼의 발언이 과거에는 개인 발언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SEC의 공식 입장에 해당한다라면서 내부 기밀 보호를 주장하며 자료 제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리플 CEO와 SEC 당시 위원이 만나서 미팅을 한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SEC 위원 로이즈먼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료 역시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무조건 자료 공개 불가, 정부기관 특권 이런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의 외곽 소송에 있어서는 없다고 했던 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라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순순히 알맹이 하나 없는 1000페이지 넘는 분량의 내부 이메일 기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홀더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파월 오버사이트 트위터 댓글만 보더라도 이번 SEC 공개 1000페이지 문건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어쨌든 SEC 내부 문서를 공개하게 만들었다라는 점만으로도 의미부여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SEC가 알맹이 쏙 빠진 내용만 대거 공개하면서 사실상 시민단체를 조롱한 것에 다름없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속내를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번 1000페이지 문건 공개를 보면 다분히 시민단체의 여러 의혹 제기가 과장됐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내부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를 증권으로 판단한 것이 내부 고위급들의 로비스트 활동 같은 게 아니라 나름 SEC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소송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XRP가 왜 증권인지를 입증하는 것조차도 벅차서 헉헉대고 있는 게 지금의 SEC 상황인데 전직 고위급들의 뻘짓까지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자칫 SEC의 위상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인 만큼 적절한 선에서 형식적인 대응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1000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적당히 퉁치고 이걸 넘기려는 심산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는 아직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작업 서칭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내부 문건 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SEC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관건은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과연 얼마나 더 날을 세워서 여러 핵심 의혹들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그것 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내면서 SEC 고위직들과 관련된 의혹들 세상에 알리면서 여론, 공론화시킨 것만 해도 시민단체로서는 큰 역할 한 것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에는 의혹들의 파급력이 꽤 큰 것들이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EC 문건을 분석해서 이슈 정리를 통해 추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내보인 만큼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힌먼 전 국장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서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 리플 본안 소송의 이슈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초점은 왜 XRP가 증권이냐 이것 하나로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로서는 당시 이들이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고 XRP는 증권인지를 법원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EC 위원이 XRP는 증권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공정한 고지 이슈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사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리플사는 XRP를 증권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규제받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리플사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라는 SEC의 주장이 전혀 성립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걸 사라 내번 판사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서라도 SEC의 분명한 대답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가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는데 SEC 손을 자칫 들어줬다가는 법원의 중립성 역시 도마에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SEC의 자료 비공개 요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아마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마무리되는 28일 이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 1차 저항선 앞에서 다시 소폭 조정을 겪는 듯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만 9천 달러를 얼마나 단단히 지지받느냐가 관건인 그런 상황인데 4만 달러 1차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꾸면 4만 6천 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코인이 전쟁 리스크로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4만 달러라는 주요 심리적인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강세 모멘텀이 4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최근 24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공매도 물량이 청산됐다라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4억 달러 청산 가운데 67%가 공매도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숏 물량이 대거 청산된 상황인 만큼 이런 분위기에 거래량만 잘 받쳐준다면 4만 달러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플랜B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플랜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1년 사이에 3만 달러와 6만 달러를 두 번 왕복했다. 비트코인이 언제 6만 달러를 회복할까? 이 같은 질문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2024년, 그리고 결코 안 온다, 이렇게 사지선다 질문을 남겼습니다. 결과는 68% 넘는 비중이 올해 안에 6만 달러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는데 일부 팔로워들은 10만 달러도 아니고 겨우 6만 달러를 목표점으로 제기한 것이냐, 이런 댓글을 달면서 플랜B에 대한 비판적인 멘트를 남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주저하는 대표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쇼얼스의 수석 전략가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변동성에 과거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쇼얼스의 수석 전략가 멜텀 드미러스는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자산 클래스의 변동성에 대해서 더 편안해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겼는데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내재적 변동성은 기관에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변동성은 비판의 대상에서 하나의 현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의 단점을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라는 분석은 곱씹어서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소식들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